사실 단기간에 이렇게 급속도로 오르는 게 사실 좀 제가 이업하면서 좀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네네. 네, 처음 있었던 일인데 저도 사실 올해 상반기는 너무 잘 됐거든요. 네, 음, 계약이 실제로 많이 일어났었는데 진짜 한 올해 8월부터 갑자기 문의가 많이 끊겼어요. 음, 네, 많이 끊기고 이제 고객분들이 금리 다 오르는 거 보고 사겠다. 음, 네, 그리고 이제 관망세로 좀 많이 돌아섰고 음, 그래서 제가 많이 느낀 게 아, 진짜 금리 앞에 장사가 없구나. 네, 이렇게 좀 많이 그쵸. 느꼈습니다, 이번에. 네. 파시려는 분들도 많이 줄었나요? 파시려는 분들은 지금 회사로 문의 전화가 많이 와요. 아, 근데 대부분 다 지역을 보면은 좀 외곽에 있는 음, 애매한 건물 음, 같은 경우에는 네, 좀 팔아달라고 연락이 진짜 많이 오고 음, 그리고 강남의 빌딩 같은 경우에는 뭐 금매나 이런 게 나오진 않았지만 네, 근데 그 예전에 이제 되게 금액을 높게 불렀는데 조금 다시 낮추고 있어요 좀. 네, 그래서 약간 가격을, 시세를 좀 찾아가는 중 네네네. 같습니다. 네. 그,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조금 더 빨리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네. 이제 여기는 늘 투자하기 전에 금리 예측을 이제 하는데, 음, 금리 예측을 미리 이제 좀 뭐 올라갈 거라고 이제 예상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뭐 계약을 할 때도 당연히 이제 고정금리로 미리 계약을 음, 해놨고 이제 그게 끝나고 이제 리파이낸싱을 할 때 네. 그때 이제 자산의 가격 조정이 되게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어, 예,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 대형 500억 이상의 자산들은 어, 기본적으로 10% 이상은 다 디스카운트 된 상태로 네. 거래가 이제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는 어, 사람이건 파는 사람이건. 음, 거기는 이제 파는 사람들도 뭐 펀드 만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그 시장 상황을 반영해서 이제 팔아서 우리는 뭐 이 가격 아니면 안 팔아 약간 이런 건 없고 음, 이제 시장의 흐름을 반영하기 때문에 음, 파는 사람도 10% 디스카운트해서 내놓고 사는 사람도 이제 디스카운트해서 살려고 하는 음, 그렇게 좀 이제 합리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망 앞으로 이제 금리가 올라가서 유지될 거라고 이제 보는 데들은 네. 매각 시기를 아예 그냥 3년 뒤로 아, 아예 밀어버린다든지 미루셨어요. 예, 그런 식으로 좀 전략을 짜는 것 같아요. 음. 근데 확실히 제가 다루는 이제 개인 음, 같은 경우에는 좀 개개인 사정에 따라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엄청 급하신 분들은 진짜 뭐 10% 이상 그 음, 깎아가지고 뭐 이렇게 내놓는 경우도 네,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매수자분들도 대부분 다 이제 개인이어서 예, 금리의 영향이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음, 기간보다는. 음, 네. 물론 기간도 크겠지만. 네네네. 그 저거는 어떠세요? 이제 그 개인 이제 투자자분들 네. 건물을 매수하시려는 분들의 요구 수익률 이런 음. 것들도 좀 변화가 있나요? 그 기존에는 원래 이제 음, 강남 같은 경우에는 2%대도 네, 막 팔렸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작년이죠. 네네. 작년에 이제 금리가 낮을 때. 근데 요즘에는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요구 수익률도 같이 올라가요. 음, 네.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강남이나 이런 주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좀 안 나오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약간 그 갭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네. 네. 이제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요구 수익률이 네. 올라갔고, 네. 그게 뭐 작게는 50bp에서 100bp, 50에서 이제 0.5%에서 1% 정도 수익률이 올라갔고, 어. 그거를 이제 가치로 환산하면 10에서 15% 정도 이제 가치 하락이 된 거거든요. 음. 그렇게 해서 좀 이제 판단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근데 이제 지금 설정돼 있는 펀드들의 요구 수익률이 이제 과거 금리에 연동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이제 매수를 그 펀드로 이제 매수를 하는 건 좀 어렵고 음. 좀 조정이 들어간 다음에 좀 매수가 좀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자를 했을 때 우리가 네. 이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그 이제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 수익, 소득 이득하고 네네. 그다음 팔았을 때 매각 차익, 자본 이득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어, 최근에는 보면은 그 기관들은 원래 이제 소득이득이랑 자본이득이랑 되게 균형적으로 그 어, 수익이 이제 들어오게 그렇게 구조를 짜 놓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거래하는 뭐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소득이득보다는 자본이득 쪽으로 많이 보셔서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수익률이 2%라도
이거 뭐 우리 강남은 늘 10% 이상 상승했으니까 내가 3년 뒤에 팔면은 30%뭐 2배까지 나는데 낮던 이제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자본 이득보다는 약간 소득 이득 쪽으로 임대 수익률이 중요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거를 저 주변에서는 좀 본 것 같거든요.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좀 네. 한 1, 200억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좀 이런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의 비중, 뭐 관심도 이런 게 좀 변화가 있으신지. 저는 따지자면 사실 강남은 임대 수익 보고 안 사요. 그냥 다 이제 다 자본이득 때문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계약한 거는 대부분 다 그냥 사옥 찾는 사람, 그러니까 실제로 쓸 사람들이 많이 샀고, 그래서 좀 이렇게 급박하게 오르는 시기에는 그냥 직접 쓸 사람들 위주로 좀 많이 사는 것 같고, 네네.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임대소득보다는 좀 이렇게 나중에 시세 차익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한 7대 3? 7대 3 정도 네네. 자본이득 위주로. 예. 그러면 그 관련해서 보통 그분들은 그 보유를 어느 정도 하세요? 보유 기간이? 그러니까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3년은 보유해야지 장기 보유 특별공제 되잖아요. 근데 그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네. 그냥 1년도 안 돼서 막 팔고 그 내도 남으니까. 네, 어차피 내도 남고,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언제 팔아도 뭐 한 22%거든요. 세율이. 네네네. 네. 그래서 완전 뭐 6개월 만에 파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최근에는 좋은 장일 땐 좀 이랬던 것 같아요. 네네. 완전히 그 단파라고 표현해도 돼. 완전 단타. 거의 단파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딱 만들어 놓고 바로 판 거예요. 그냥 6개월 만에 한 2배 붙여가지고. 근데 그때도 팔렸어요. 그게 작년까지만. 네,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작년이 제일 피크였어요. 저희도 작년에 빌딩 거래 이렇게 많이 했던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작년 거래량이 정말 많았군요. 저희 회사만 그 거래 금액만 1조니까. 지금 빌사람이 강남에 아니, 3분의 1? 아니. 그 저희랑 비슷한 회사들도 많기 때문에. 근데 저희 회사만 지금 1조니까 작년에가 진짜 거래가 좀 많았어요. 빌사람이 이제 강남에서 독주죠. 그러면은 그분들이 최근에 뭐 선호하는 입지가 변화하거나 뭐 그런 게 좀 있을까요? 뭐 강남에서 비강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성수는 또 계속 인기가 많았을 텐데 네. 또 뭐 새롭게 찾는 지역이라든지. 근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불안정한 시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뭐 강남에 사는 것 같아요. 더 강남으로. 그래서 저희가 올해 그 실거래가 된 거 네네. 조사를 해보니까 그 거래가 제일 많이 된 지역 그 세 군데가 다 강남이었어요. 노년, 역삼, 신사. 노년, 역삼, 신사. 네, 여기가 제일 거래가 제일 많았어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그 핵심 지역 위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CBD랑 YBD랑 이제 강남, GBD 이렇게 세 군데 투자를 제일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최근에 좀 저희랑 관점이 다른 거는 그런 이제 부산 지역 같은 부산 지역을 이제 외국계 투자자들은 되게 좋게 보더라고요. 그래요? 부산항이 이제 저도 뭐 안지 얼마 안 됐지만 부산항이 전 세계에서 거래량, 물동량이 한 6위 정도 된대요. 6위나 돼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은 이제 모르는데 해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전 세계 6위면은 되게 이제 물동량이 크고 큰 도시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도시 자체도 이제 바다를 끼고 있는 특색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뭐 개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제 엑스포가 엑스포를 유치하려고 지금 되게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엑스포가 이제 유치가 되고 지금 이제 좀 더 인프라가 발전을 하면은 성장이 앞으로 더 많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그쪽에 이제 외국계 투자 회사에서 오피스라든지 뭐 물류센터라든지 이런 식의 투자를 좀 최근에 늘려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부산 쪽은 그러니까 부산 쪽도 막 거기 계신 분들이 지점 여기 내달라고 문의가 많이 와요. 비싼 부산 지점을 내달라고. 근데 그래도 거기가 그래도 거래가 좀 괜찮은 지역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반대로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부산에 계신 분들이 이런 강남 빌딩 사러 KTX 타고 오시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아마 지점 내면 제일 먼저 부산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강남 쪽하고
부산의 해운대 네. 이쪽은 약간 대체 경쟁 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당가도 좀 비슷하고 사시는 분들의 어떤 수준도 좀 비슷해서. 맞아요. 네. 그래서 요즘 그 고객분들은 그 일단 확실한 것만 살라 그래요. 잘 안 움직여요. 그래서 조금 지켜보겠다. 그리고 이제 그 내년 상반기를 좀 목표로 사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어저께 만난 분도 제가 청담동에 하나 사드렸는데 이제 또 오셔가지고 이제 금매 나올 것 같다. 괜찮은 거 있으면 전화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그분들 대체적으로 보면은 다 이제 강남이나 이런 주요 지역에 일단 살려고 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총알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시장이 안 좋아질 거를 예측을 하고 그래서 경매나 공매, MPL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올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이분들 이제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뭐 이제 2008년, 그다음에 이제 98년, 그죠. 이때 이제를 회고를 하면서 이때 누가 돈을 벌었었나 했을 때 이제 부실채권 투자하시는 분들. 그래서 네네. 그런 펀드를 지금 이제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기관들도 그런 펀드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 기회가 생겼을 때 바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계시고 이제 100억 이상에 투자하시는 이제 분들도 그렇게 이제 대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죠. 이제 그 금매 나오면은 바로 연락 줘라, 바로 사겠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다들 좀 매수를 대기하고 그죠, 계신 맞아요. 것 같아요. 네. 네. 그것도 어느 정도 어쨌든 현금도 갖고 계셔야 되고 저점일 때 총알을 이렇게 준비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긴 있나 보네요. 네, 있긴 있어요. 네, 저도 보면은 네. 저 이제 가끔씩 이렇게 매수 의향서 낼 때 통장 잔고 보내라 그러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우연찮게 보면 이제 깜짝깜짝 잘못 봤나? 아, 그것도 이제 작년 분위기죠. 이제 매도자 우위 시작일 때. 그죠. 요즘 같은 때는 네, 요즘 같은 때는 뭐 매도인 분도 사실 작년에 저희는 이제 직접 전화를 하잖아요. 네. 전화하면 아 몰라 그 금액 아니면 안 해. 그리고 전화 끊어 막 이랬거든요. 네. 작년까지만 해도. 근데 올해는 이제 먼저 전화 오세요. 어떻게 됐냐? 그래서 약간 어깨에 힘이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그 이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진짜 이제 되게 합리적이고 똑똑하게 거래가 된다고 느끼는 게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정말 솔직하게 나오는 거죠. 전화를 누가 더 많이 거느냐 받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를 이제 알 수 있다는 게 맞아요.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그 지금 이제 대표님이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중개부터 뭐 이제 인테리어, 시공까지 이제 거의 전 사이클을 커버를 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리노베이션이라든지 신축이라든지 네. 이런 사업도 많이 하시고 네. 저희 회사 근처에도 빌사람이 건물 짓고 있는 맞아요. 예, 맞아요. 예, 대치동에. 그래서 지금 그러면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이제 네. 새로 짓는 방법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있는 거를 리노베이션 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그냥 이제 임차인이 있는 그 부동산을 사서 임대료를 받는 이제 세 가지 방법 정도가 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대표님은 뭐 이게 하나를 고른다기보다는 이제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뭔가 그냥 임대 수익이 네. 나오는 건물은 일단은 당장 선보권 없지만 그런 건물들이 이제 가격이 비싸요. 완성되어 있는 거여서. 그리고 지금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예로 들면 앞으로 저는 리모델링이 되게 각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 신축 비용도 비싸고 네. 그리고 행정적인 처리도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그래서 좀 리모델링이 각광을 받을 건데 근데 리모델링을 할 수 없는 그런 건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3종이나 2종인데 건물이 막 2층짜리 건물이라든지 네. 이런 거는 중축하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아예 부셔서 짓는 게 낫고. 네네. 근데 이제 기존의 건물이 뭐 용적률이 꽉 차 있는 건물은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을 좀 많이 권하고요. 그래서 리모델링이 뭐 대략 예로 들자면 그러니까 신축보다 비용도 한 절반 정도 저렴하고 네. 그리고 기간도 한 절반 정도 줄어들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저는
리모델링이 앞으로 좀 되게 각광을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투자자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완성돼 있는 거는 좀 저는 추천을 많이 안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미 가격이 다 반영돼 있고 누가 답을 풀어놓은 거거든요. 네네. 그거 말고 차라리 좀 낡은 거, 그러니까 노후화된 거를 근데 이제 땅의 가치가 되게 좋은 거, 네네. 예, 그러니까 용도 지역이 되게 높은 그런 거를 싸게 사가지고 차라리 디벨롭을 하라고 좀 많이 권하긴 해요. 그런 게 되게 재밌고 네. 차익이나 이런 게 더 큰 사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신축이랑 리노베이션을 비교했을 때 신축은 비용이 이제 많이 들고 기간이 좀 오래 걸리고 리노베이션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기간 대비 수익률로 봤을 때는 리노베이션이 더 좋을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리모델링이 되게 좀 각광을 받을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이제 리노베이션이 보면은 이제 요즘에 도시 재생 사업, 그다음에 약간 로컬 크리에이터란 이제 그런 이름과 접목이 되면서 네. 전국 각지에서 좀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그 계양로에 기억나 왔어요. 네. 네, 그 이창길 대장님 네네네. 데리고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표님 말씀하시는 리노베이션의 사례들이 그렇죠.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오래된 지역에 있는 건물들을 안 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부시면은 다 이제 인위적인 건물로 변하고 네. 그냥 그 예전의 그 모습을 최대한 살려놓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 계양로도 그렇게 해놓은 거고 익선동도 딱 그 익선동만의 그 느낌이 있잖아요. 네네. 네, 그것처럼 저는 그렇게 오래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축보다는 최대한 그걸 좀 살리고 느낌을 살리고 느낌 살리고 그런 뭔가 골목이나 이런 것도 다 부시지 말고 그냥 최대한 좀 살려놓고 하는 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재생사업 같은 거. 요걸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그 계양로에 네. 계양로가 이제 한 7, 6개 팀이 네. 이제 한꺼번에 한 20에서 30개 정도 부동산을 매입을 맞아. 해가지고 네. 그 골목을 키웠는데 그 프로젝트의 네. 첫 번째 그 프로젝트에서 네. 저희 위펀딩이 참여를 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아 그래요? 그 브라운엔즈라고 네네. 그 오래된 이제 일제 시대 때 지어진 건물이고 이비인후과로 이제 사용되다가 네, 건물이 이제 뭐 이제 어느 언제부턴가는 이제 공실이었던 거죠. 네네. 그거를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매입을 하시고 그 브라운엔즈라는 그 거기도 이제 그 브라운엔즈라는 커피숍인데 네. 거기가 이제 원래 이제 약간 업사이클링 하는 공간에서 그 이제 하는 걸로 유명해요. 그 브랜드를 이제 가지고 오셔서 오래된 이비인후과가 그 커피숍으로 리노베이션이 됐죠. 그래서 거기 가보면은 이제 옛날 리셉션도 있고 서류 보관하는 데도 있고 그런 거 다 살려뒀잖아요. 수술실도 수술실 이제 벽도 이제 살려놓고 나름의 컨텐츠가 되는 거네요. 예. 카페에서 커피가 마시는 거.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람들이 소비가 단순하게 카페에 갔을 때 그냥 커피만 마신다 이거보다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되게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어요. 막 갔는데 무슨 진료실도 있고 저기 또 계양로 보니까 무슨 산부인과를 그렇게 또 바꿔놨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분만실도 그대로 놔두고 근데 그런 게 되게 좀 뭐라 해야 되지? 이 찾아오시는 분들은 되게 좀 새로운 느낌을 주거든요. 그럼 이제 약간 나중에 좀 지나면은 유럽처럼 오래된 50년, 100년 된 건물들이 그 느낌을 살리고 그 안에는 이제 좀 개성 있는 그 브랜드들이 들어가고